스크린이 3로 니네 수업 영상 찍어줄게. 2억 과소다. 여기 사전 예약하고 왔어. 선생님 애플로 넘어가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 과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과야. 아, 사과 왜 먹니? 맛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야. 왠지 알아? 씹어먹자. 어디가 가장 간편하죠? 씨 엄청 많은데? 딸기? 네. 아, 먹는 씨. 먹는 씨. 포도는 씨 뱉어야 되잖아. 씨 없는 포도 있잖아요. 그것도 맛이 없잖아. 샤인머스켓. 비싸잖아. 자, 지난 시간에 광전 효과의 소개까지 어떤 현상이 광전 효과다라는 얘기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 효과의 실험.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광전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한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광전 효과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식도라는 것은 자, 나타나는 현상을 대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실험 장치를 대략적으로 그려서 그 효과를 설명하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광전관이 있어요. 자, 전류계를 연결해 놓고, 자, 이쪽에 전지를 연결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 특별한 마이너스 쪽에 음극이라고 할게. 음극, 얘는 양극이라고 하는데, 자, 음극에 특별한 금속을 갖다 부착시켜놓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이 되는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뭐 주석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붙여놓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자,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라고. 자, 여기에 우리 수은등을 갖다 놓는다라고 얘기했지. 자, 수은등을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꼭 수은등일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그냥 여러 가지 파장의 빛들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파장의 빛들을 이용했대요. 자, 어떤 특별한 파장의 빛을 이용했더니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빛의 파장에 따라 전자, 이 광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만약에 나왔다면 이쪽에 플러스 극에 의해서 이쪽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전자들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자, 이 마이너스 극에서 전하가 들어오겠지. 자, 이 전자들을 우리는 무슨 전자라고 부른다 그랬지? 광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 광전자라고 했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 광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전류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연태까지 확인되지 않은 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빛의 진동수와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전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빛의 진동수와 광전류의 관계를 얘기해 봅니다.
얘네들은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 합니다. 자, 이 광전류라는 녀석은 광전자가 나타나는 값인데, 자, 광전자 이거 광전자의 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광전자 수가 많을수록 나타나는 특성인데 이렇다고 합니다. 자, 빛의 진동수. 자, 특정한 세기 이상의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비친 경우, 이건 특정한 진동수라는 것은 광전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진동수가 필요하거든. 그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서 자, 빛에서 진동수를 변화시키거든. 진동수를 변화시키고 광전류에는 변화가 없대. 광전류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 자, 특정한 진동수 빛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까?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한편 이런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특정한 진동수 이하의 미만의 빛에서는 지금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자, 광전류가 생기질 않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야? 진동수가 진동수가 작다면,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다면 일반적으로 고전력학적 개념에서 빛의 세기는 빛의 밝기와 관계에 있거든. 빛의 에너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세기를 세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생기지 않았는데. 오케이? 자, 얘네들은 역설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한 다음에 역설적인 표현을 한번 보자. 자,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는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글씨가 쓰기 싫은가 보다 내가. 약해도 광전류가 즉각적으로 생기게 되는 즉시라고 하죠. 즉 광전자가 즉각적으로 튕겨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자, 요 이야기들이 고전역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 어떤 부분이 설명할 수 없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적으로 이런 걸 보기에, 자, 빛이 밝다야. 시간만 여해줘. 오토바이가 난리구나. 빛이 밝다. 이 빛이 밝다는 것은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전적인 개념이야. 에너지가 크다는 게 광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크다는 거.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야. 단일 에너지가. 어? 단일 에너지. 하나가 갖는 에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맞지? 자, 특정한 진동수 미만의 빛이라면 진동수가 에너지하고 여태까지 상관이 없었거든. 자,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하다 하더라도, 빛의 세기가 약하다 하더라도 빛의 세기가 강하다 하더라. 강해도 약해도라고 썼지? 강해도로 바꿔주세요. 자, 아무리 빛의 세기가 강하더라도 전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빛의 세기는 전자를 빼내는 에너지를 충분히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세기가 밝다는 얘기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어.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만 빛의 세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광전류가 생긴대. 그래서 빛의 세기는, 자, 빛의 에너지는 누구와 관계한다는 얘기야? 빛의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와 관계한다는 얘기야. 빛의 진동수와 관계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빛의 세기가 특별한 진동수 이상의 증가하면 광전류가 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인슈타인의 해석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건 실험적 사실이야. 자, 이번에는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빛 에너지가 누구와 관계한다? 빛의 진동수와 관계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어. 두 번째는, 자, 빛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측정에 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이 앞에 더듬이 컨셉이었어? 네? 앞에 더듬이 컨셉이었어? 아니요. 너도 컨셉이야? 더듬이? 뭐요? 더듬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한국말이잖아. 아니 이게 뭐가 컨셉이에요? 더듬이 이거 왜요? 그냥 더듬거리려고. 이해 못한 거 같아. 더듬이가 곤충에서의 감각기관이잖아. 근데요? 더듬이로 맛보고 더듬이로 냄새 맡고 더듬이로 느끼고 이러잖아. 그래요? 얘네 코로 냄새 안 맡아요? 곤충이 코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 불쌍해. 뭘 불쌍해? 나쁜 냄새 안 맡고 좋지. 자, 그러면 광전자의 파리 같은 녀석들은 빨판으로 맛을 느낀다고 하지. 핥는 입을 갖고 있어. 핥는 입. 자,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자 에너지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자, 똑같이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저기서 진동수 바꾸는 방법을 어떤 방법 써주면 좋을까? 하나 그림을 팁으로 하나 드릴게. 자, 여기 광전관 실험 장치가 있잖아, 그렇지? 여기 광전관이 있는데 빛의 진동수를 바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실험해 줄 수 있어.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이쪽에 뭘 갖다니? 분광 프리즘을 갖다.
중앙 프리즘을 갖다 놓고 자 여기에서 어떤 방향에서 누구를 주게 돼? 백색광을 줘요. 백색광을 주면 빨간 아이는 굴절이 좀 덜 되지. 보라색 아이는 굴절이 좀 심하게 되는 편이지. 보라색 아이는 굴절이 좀 심하게 돼.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슬립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여기를 투과시키는 빛을 얘를 회전시키면서 얻어낼 수가 있겠지. 맞아? 이 아이를 회전시킴으로써 빨간색 빛이 오게 할 수도 있고 파란색 빛이 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진동수의 빛을 대략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 대략적인 실험에서 이렇게 실험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자, 광전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는 정확히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역시 광전관 실험 장치야.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까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투 이야기를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인각 같은 경우에 투가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 그 원이 의미가 없어졌어 이제. 인각 같은 경우 원이 의미가 있는데 진각은 물리 원의 의미가 없어. 예? 그렇다고 투를 직접 그냥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진각 1학년 선생님들이 그랬다고 해. 원과 투를 섞어서 나가기로 했대. 원과 투를 섞어서 나가는데 한 학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 뭐가요? 원투 섞어서는? 전체 얘기를 다 못 나갈 거야.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 위주로 나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하이탑 물리 2를 쓰지 않고 하이탑 물리 1, 2가 합쳐진 책이 옛날 책이거든. 그래서 그 책을 이용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부족한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 해주고 있었지. 그 해주는 이야기들은 그 포함한 얘기들도 뭐 일부 다루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리뷰하는 개념으로 진도는 앞에 부분은 빨리 나갈 거야. 그리고 새로 배우는 부분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2까지가 끝날 것 같아. 1, 2가 전체가 다 갖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책은 어디서 보여요? 책은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라고 할 거예요. 사라고 하나 돈 내라고 하겠죠. 자, 이쪽에 자 장치가 있어요. 근데 더 기분 좋을 걸 받으면 실제로 과거에를 대상으로 만들어갖고 예비 과거라고 썼을 걸. 기분 더 좋지 않을까? 안 좋아? 야, 이번 애들은 아직 예비 과거 못 붙는데도 예비 과거 붙으면 기분 좋지 않니? 반쯤 된 것 같지 않아? 그치 찾냐? 지금 우진이나 현이나 그 다음에 유나나 서진이나 찬이나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투 나가면 처음에 원래 이제 바뀐 교과 돌림이 나오거든. 너 해봤지 그지? 그래서 뭘 알아야지 돌림이 나지. 그지? 원부터 또 설명해야 되는데 아예 그 책으로 나가면 배운 사람들은 기초를 튼튼히, 그 다음에 안 배운 사람들은 더 천천히 더 보니 더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다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쪽에 광주니까 실험 장치가 있어. 미성이는 싫어하는데 표정이? 아니에요. 어? 미성이 잘 보면 안 돼요. 미성이 잘 보면 안 된다고? 잘 보면 안 돼요. 왜?
거래. 그치? 자, 이쪽에 자, 빛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 자, 얘가 갖는 빛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갖냐면 이런 에너지를 갖게 돼. HF라는 에너지를 갖게 된대. H는 뭐였지 우리? 플랑크 상수라고 해. 자, 값이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분 줄 세크라고 얘기하는 플랑크 상수야.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빛의 진동수가 돼. 빛의 진동수인데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헤르츠라는 단위 써서 두 개 곱하면 빛이 갖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HF라는 빛이 갖는 어떤 에너지가 있었어. 이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면 얘는 어떻게? 전자가 발생하게 돼. 그치? 전자가 발생하게 될 거야. 이때 이 전압을 제공해주는 전압을 가변 전압을 해보자. 가변 전압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마음대로 전압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러면 전압이 세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세게 흐르겠지. 일단은 왜? 전압이 세면 얘가 당기는 힘이 커진단 말이야. 하지만 특정한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 왜?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의 수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야. 전압이 크다고 얘 에너지도 관계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 전자수가 무조건 많아지진 않는단 말이야. 잘 도달하진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얘 전압을 점점점 줄여. 전압을 줄이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들이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갈까? 삼지사방으로 터져갈 거야. 그럼 이쪽으로 도달하는 전자 수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 적어져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한번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V라는 전압이 걸렸대. 여기서 마이너스 VS라고 얘기하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오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온다면 전자는 이쪽에 오는 게 좋을까 나쁠까? 나빠지겠다. 전자가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때 특정한 전압이 돼버리면요, 마이너스 특정한 전압이 돼보면 얘가 겨우 도달할까 말까 했던 애들이 되돌아와. 밀어내는 힘 때문에 되돌아오게 돼.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전자도 도달할 수 없게 되겠네. 그 순간에 이 VS를 우리는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저지전압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얘는 전류가 0이 될 때의 전압이라고. 그래서 스타핑 볼테이지가 돼. 스타핑 정지 볼테이지 전압이 돼버리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런 관계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전자가 가졌던 처음에 방출되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 최대 운동 에너지가 누구를 이겨내지 못한 거야? 반발했어? 최대 전압이 하는 일을 견뎌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얘는 EVS라는 녀석이 같아지는 순간부터 전류가 0이 돼버리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것보다 대체로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지. 정지전압 밑에 I는 0이라고 되거든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이야. 광전류가 0이 될 때. 자, 이때를 우리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책 얘기를 읽어보고, 자, 이 전체 광전 효과를 누구로? 아인슈타인 행석을 갖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 효과 책의 233쪽입니다. 맨 위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당시 알려진 빛의 성질을 다양한 성질들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말에 헤르츠에 의해서 발견된 광전 효과이다. 광전 효과. 자, 광전 효과라는 것,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한다.
광전 효과에 의해서 금속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이지. 자,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해서 그림은 광전 효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로 광전관 속의 금속판 E와 C 사이에 약한 전압이 걸려 있다. 금속판 E에 빛을 쪼이지 않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빛을 쪼여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금속판 E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금속판 C에 도달하게 되므로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와 세기를 달리하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진동수 변화시켰는데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만 빛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실은 빛의 세기가 세더라도 특정한 진동수 이하에서는 전류가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진동수 이상에서는 아무리 약해도 즉각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됐다라는 사실도 밝혀내게 됩니다. 최대 전류의 세기, 금속판 2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최대 전류의 세기다. 광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잖아. 일반적인 전류의 세기 어떻게 구했지? 전류의 세기는 어떤 시간 동안에 지나간 전하량이라고 했잖아. 그죠? 어떤 시간 동안에 지나간 전하량이 같은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 수가 많아야지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가 세진단 말이야. 이해해? 자, 그래서 빛의 세기를 세게 했더니 전자 수가 많아졌대. 이 전자 수 많아진 것은 에너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아인슈타인의 실험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한편 정지전압이라는 게 있다. 전류 세기를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전압으로 광전자 한 개가 갖는 최대 운동의 에너지 값에 비교하게 되더라. 최대 운동의 에너지가 클수록 광전류가 얘가 갖는 최대 운동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의 에너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그림에서 광전 효과 맨 밑에 시야 복장이야. 이 그래프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해석해 줄게. 아인슈타인 해석을 다 배운 다음에 광전 효과 실험 장치에서 양극인 금속판 C의 전압을 음극인 금속판 E의 전압보다 낮게 하면 E에서 방출되는 광전자는 C로부터 밀리는 방향으로 전기력, 총력을 받는다. 광전자 중에 어떤 것은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총력을 이기고 C에 도달하여 전류가 흐른다. 이때 C의 전압 V인 역전압을 계속 높여주면 C에 도달하는 전자수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다가 전압이 어느 일정한 여기는 -V0 쓰는데 요즘 VS만 있습니다. S는 스토핑. 자, 그래서 -VS가 되는 순간 자, 도달하는 광전자가 없어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된다. 이때 -VS를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 이라고 얘기하고 금속판 2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0이 된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이 돼버리고, 자, 이 값이 뭐가 돼버립니까? 정지전압 곱하기 전하량이 되는 거지. 금속판 2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커진다면 광전류의 세기가 0이 되는 양극의 전압 -V0의 세기 크기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2분의 1 mv0 제곱은 Vs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성립하며 식을 완성하면 이미 썼지. 2분의 1 mv0 제곱은 2 곱하기 Vs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전하가 하는 일이야. 전하가 하는 일인데 나중에 원투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이 식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에서 이 값은 2에서 방출된 전하량인 전자가 음극으로부터 전이차 -Vs인 양극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전기력이 하는 일 EVS와 같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광전류가 0이 될 때의 양극의 전압 마이너스 Vs의 크기를 측정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 곱하기 Vs라고 한다. Vs는 광전류가 실험 장치에서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주게 될 때 전자가 도달하지 않아 광전류가 0이 되는 순간에 전압을 Vs 정지 전압이라고 한다고 한다. 자, 예측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빛의 파동 이론에 의하면 금속 안에서 전자가 받는 힘, 전자가 받는 빛 에너지는 진동수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광전 효과에서 실제 실험 결과는 이와 달리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고전력학적인 예측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고전력학에서의 파동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건조하는 어쩌라고? 거예요. 선생님이 너에게 침을 넘겨줄까? 네. 얼굴에 침을 뿌려줄까? 물 한 잔 마시면 뭐가 자고 있나? 쉬는 시간에 먹어야지 어떻게 죽을 것 같아. 네? 죽을 것 같은데 먹고 안 돼요? 좀 벗어. 아, 네.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땀내서 보습하려고 빨리 갔다 와. 짠이가 점점 짠해져. 자, 그러면 고전력학적인 파동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전력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 세기는 I라고 쓰는데 이 I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상 지나는 파동 에너지를 의미해 준다고 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지나는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증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 얘는 2파이 제곱 곱하. 자, 파 매질의 밀도. 로는 밀도야. 밀도. 빛은 밀도는 없지, 그지? 고전력학 쪽에 있는 거라 그래. 진동수의 제곱 곱하기 A. A는 진폭이 되지. 진폭이 됐다라고. 자, 이런 경우에, 식이 파동에 관한 식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보통 특정한 진동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얘를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파동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진폭이라는 게 진폭이 크면 파동의 세기가 어때? 세다는 얘기야. 파동이 세면 파동 에너지가 크고 그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을 주게 된다. 그래서 파동을 자, 빛을 세게 했다는 건 진폭을 크게 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오케이? 빛의 세기가 셌다는 건 빛의 진폭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주게 돼. 자, 진동수와 광전자 방출에 관한 방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빛의 파동설에 따른 예측.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다면 진폭이 크다면, 오케이? 진폭이 충분히 크다면 어떤 진동수의 빛이 입사에도 광전자가 방출되어져야 한다. 어떤 특별한 빛이 오더라도, 어떠한 빛들이 오더라도 빛이 광전자가 방출되어져야 된답니다. 자, 실험 결과.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다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랍니다. 바로 진동수와 관계하더래. 이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아까 특정한 진동수지? 이 개념을 아인슈타인 해석을 보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문턱 진동수보다 더 큰 빛을 쪼여주게 되면 광전자가 방출되지며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아인슈타인 해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약한 빛에서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맞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지만 아무리 약해도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책에서는 노란색 빛과 보라색 빛 썼지 진동수와 관계 있다는 얘기야. 자, 센 빛을 조여줬을 때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작다면 아무리 센 빛을 줘도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센 빛을 주면 어때?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는 자, 약한 빛을 줄 때보다 더 많은 광전자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빛의 세기가 여기서는 광전자의 수와 관계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입사와 광전자의 방출 사이에 시간 지연이 있다. 빛의 파동설에 따른 예측을 보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더라도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에너지를 쌓고 쌓아야지. 그래서 문턱 진동수라는 녀석을 이상의 빛이 될 때까지 애들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광전자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실험 결과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광전자는 즉시 방출되진다. 시간 지연 없이 즉시 방출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자, 빛의 세기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관계. 빛의 파동설에 따른 예측. 빛의 세기가 셀수록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야 한다. 하지만 실험 결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무관하며 누구와만 관계한다? 빛의 진동수 또는 파장하고만 관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광전효과의 실험적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해석합니다. 헤르츠의 발견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이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 왜? 고전력학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범위를 넘어선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아주 획기적이지만 엄청나게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결과로 광전효과라는 실험 결과로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노벨 물리학상을 이 광전효과로 받게 됩니다. 세수 좀 한번 해줄까요? 저도 그래야 되지 뭐. 이거는 나갈게. 네. 자, 세 번째. 참이 몇 대네. 저도 먼저 해요. 지금. 뭘 먼저해? 아 입이 말랐어요. 침을 조심하면 되잖아. 숨쉬는 것도 약간 소리가 점심 뭐 먹었는데? 안 먹어. 안 먹어도 말랐잖아. 그래요? 저장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아침에 늦게 먹었구나. 아예 안 먹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네. 다이어트? 아니요. 다이어트 너 죽잖아. 네, 입맛이 없어요. 아, 입맛이 없다고? 그럼 반반 사 먹어야지. 선생님 요즘 끼니 때마다 다 챙겨 먹는데. 쌤 부르신다 나왔어요. 어? 술이요. 술? 네. 어제 못 먹었어. 그래요? 아, 어저께 순댓국에 소주 한잔 먹었구나. 아. 안 먹은 거하고 똑같지. 네? 순댓국에 소주 한 병 먹었는데 안 먹은 거하고 똑같지. 몇병 먹어야 돼요? 세네 병 먹어야 먹은 거지. 자, 그러면 방향자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빛 에너지에 대해서. 자, 빛 에너지는 이렇게 라고 얘기해요. 자, 이라는 값은 HF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식을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빛이 갖는 에너지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자, 빛이 갖는 에너지를 이런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역사적 고리가 좀 커요. 역사적 고리가 좀 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전에 원래 플랭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플랭크는 흑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다라고 해요. 흑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연구를 하는데 그 플랭크 이전의 사람들이 일단 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빈이라는 분은 이름이 빈이야, 빈. 이 빈이라는 분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파장에 자 특정한 관계를 가져서 요런 식을 갖는다라고 해요. 자, 빈이라는 분은 이건 쓰지 마. 자, 방출하는 단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들이 파장과 관계해서요. 파장과 관계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누구의 파장에 4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이거 식을 잠깐만 만들어 줄게. 자, 플랑크 식부터 얘기하자. 플랑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플랑크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에 관한 식을 살펴보면 얘는 람다 5제곱분의 2파이 제곱 CH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KT분의 익스포넨셜 람다 KT분의 자 HC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이런 꼴을 쓰게 되거든. 이런 꼴을 쓰게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빈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빈이 이런 이름이야. 독일 뿐이야. 자, 빈의 식을 살펴보면 빈에 의해서 나타날 식은 어떤 비례상수 a 곱하기 람다의 마이너스 5제곱분의 자, 얘는 뭐가 돼버려? 그냥 식이 이런 꼴로 나타나겠구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자 레일리진스라는 분이 있어. 여기 쓰지 마. 네? 다 썼는데? 썼어? 네. 레일 잠깐만 이거 까먹었다. 자, 레일리진스라는 사람은 얘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수로 쓰자. 에너지 꼴이 익스포넨셜 람다 분의 b 이런 걸로 쓰게 된다라고 해요. 자, 이런 형태로 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식관계를 보면 잠깐만 식을 정확히 만들어 줄게. 얘를 이렇게 쓰자. U람다라는 녀석을 여기 쓰지 마. 내가 정확히 만들어만 볼게. 람다 대수 다수제곱분의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분의 b 람다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썼거든요. 자, 그래서 빈이라는 사람은 람다가 매우 작을 때 관계를 설정해줘요. 람다가 매우 작을 때는 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u라는 값을 이렇게 쓰게 돼요. 람다 다제곱분의 a 곱하기 이 녀석을 매우 작게 만들면 이 값이 무지무지 커지지. 무지무지 커져. 얘를 무시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분의 b라는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람다가 1보다 무지무지 크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레일리진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레일이라는 사람과 진스의 합작품이야. 두 사람이 얘기한 식이 돼버린다라고 해요. 이 값이 무지무지 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니?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나타나는 식관계를 보면은 람다의 마이너스 다수제곱 꼴로 나타내준대. 이런 꼴로 나타내주게 돼.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에너지가 나타난대.
빈이라는 사람이 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그래프가 이거 플러스로 바꿔야 돼.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해. 이건 빈이라는 사람이 쓴 식이야. 나중에 흑체 복사할 때 필요할 거니까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렐리진스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돼. 자, 모든 파장의 영역대에서 에너지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 식을 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짧은 파장에서는 빈의 식도 맞고 큰 파장에서는 렐리진스의 식도 맞게 하는 이런 곡선을 찾아내게 됩니다. 누가? 플랭크가. 이때 주목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이 부분에서 임요석에 해당하는 값이 에너지의 의미를 갖는데 우리 기체 분자 한 개가 가는 운동 에너지가 자유도 하나당 2분의 1 KT라는 에너지가 갖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KT가 에너지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 KT가 에너지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에너지분의 에너지에 되니까 얘도 에너지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자, 이 흑체 복사의 에너지는 얼마? 람다분의 HC라고 쓴 거거든. 이때 C라는 값이 람다분의 F이기 때문에 얘가 HF라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때 단지 이렇게 썼던 이 에너지 관계는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라고 해. 그냥 곡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런 값을 도입을 해놨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얘기? 이분의 연구와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어. 빛은 앞으로 입자다. 입자인데 어떤 입자? 눈에 보이는 입자? 아니, 성격이 입자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 양자라는 표현을 써. 자, 양자라는 말을 썼는데 양자라는 게 뭐냐면 뜻이 이런 뜻이야. 양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지 영어로? quantity가 돼버리지. 그리고 입자를 뜻하는 적두어 음을 붙여주게 돼. 그래서 얘를 퀀텀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야지. 우리말로 양자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어떤 특정한 빛의 파장 F를 갖는 빛 알갱이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갖게 돼?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된대. HF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게 된대. 이거보다 같은 파장의 빛에서 이거보다 많은 에너지는 언제? EHF라는 에너지도 나타나게 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는 어떻게? 3HF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이 F라는 빛 알갱이에 대한 에너지들은 HF에 뭘로 나타나? 정수배로 나타나는 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들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돼서 N개의 입자가 있는 이 입자에 대한 에너지는 NHF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에너지를 갖는 양자를 우리는 뭐라고? 빛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광양자라고 불러주게 돼. 광양자다라고 불러주지. 자, 이 논문을 보고 플랭크는 각성을 했어. 나도 에너지가 HF라는 값을 갖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하고 다시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또 다른 연구를 하게 돼. 그래서 복사선의 파장 역시 양자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지. 복사선들의 빛들이 양자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게 돼. 그래서 이 양자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 아인슈타인의 양자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플랑크의 양자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중립인 책들은 두 개 다 봤어. 근데 중립일 때는 먼저 플랑크의 양자설부터 쓰고 그 뒤에 아인슈타인의 양자설을 쓰게 돼. 시기가 좀 달라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두 분의 양자설들이 주장되었다는데 책에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자.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방전효과 설명을 위해서 빛은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인 광자, 즉 광양자의 흐름이고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광양자설을 제안했다. 빛의 진동수가 F일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E는 HF, 얘는 람다분의 HC다.
자,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를 6.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은 줄 세기라고 한다. 첫 번째, 진동수가 F인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광자의 개수에 따라 HF, EHF, 3HF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값만 가질 수 있다.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며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 시간당 입사하는 광자 수가 많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야. 광자 하나가 얻는 에너지가 HF라고 하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광자의 수가 많다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광량설에 의한 관절효과의 해석을 한번 보자. 아인슈타인은 엄청나게 간단한 그림을 이용해서 관절효과를 손쉽게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금속의 에너지 그림이야. 자, 금속의 에너지 그림인데 이쪽은 금속의 내부를 뜻해요. 금속의 내부고 이 녀석은 금속의 외부가 되는 거예요. 금속의 내부에는 당연히 전자들이 많이 놓여져 있겠지. 오케이? 얘네들이 앞으로 광전자가 될 전자들이야. 광전자가 될 전자들. 이렇게 있었어. 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얘는 이 에너지 높이만큼의 높이를 올라가야지 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금속 내부와 금속 외부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함수라고 주로 W라고 쓰고 있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야 자, 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자, 이때 누가 있습니까? 순등이 있는 거야. 자, 순등에서 누가 방출돼지고 있다고? 빛이 방출돼지고 있어. 진동수가 F인 빛을 방출시켜주고 있다라고. 이때 이 빛을 방출하는 이 빛에는 에너지를 HF를 갖는 광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여기 누가 존재하고 있어? 광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광자가 하나가 전자 하나에게 에너지를 모두 다 전해줘. 그럼 광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얘는 애초에 보이는 입자가 아니야. 에너지 입자란 말이야.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는 에너지 갖는 물질이 전자에게 다 전해졌으니까 광자라는 건 없어지겠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없어져. 모든 에너지 전자가 받게 됐어. 여기서 조심만 해. 1광자 1전자예요. 광자 하나는 전자 하나에게만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하나를 두 개로 나눠주거나 두 개가 와서 하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 왜? 충돌하고 똑같아.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예? 두 입자가 와서 동시에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 한 광자는 한 전자에게만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만약에 이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면 얘는 넘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얘가 에너지가 이 에너지, 이함수만큼 에너지에 미치지 못해. 그럼 얘는 이만큼 올라갔다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통은 이걸 우리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해석되는 게 있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되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얘가 겨우 이쪽에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는 얼마? 특정한 진동수 H, F0에 의한 값이다. 이 이상의 진동수가 주어져야지만 얘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F0를 한계 진동수 또는 하이탑 바뀐 교과에서는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문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높이가 필요하잖아. 그걸 못 넘기면 선생님처럼 어지발가락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지금 미치겠어. 발톱이 다 떨어졌는데 이 끝부분이 붙어갖고 안 떨어져. 잘 되어버려. 그거 피나.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 지금 찍겠다 하는데 안 떨어져. 그냥 반창고를 붙여놓고 샤워하고는 풀어가지고 붙여요. 맞아요. 그럼 뚫려? 그리고 반창고를 좀 감아놓고 그 목한번 좀 풀어가지고 그때 잘 빠져요. 저잘 빠져요. 진짜? 네. 빼봤어? 네. 경험담이에요. 이것들이 저 손톱 뭐야? 빼봤어요. 지금 선생님은 손톱 여기 한번 뽑았지, 여기도 한번 뽑았지, 발톱 두 군데가 뽑았어. 아니 한 번 뽑힌 발톱 또 뽑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사세요? 진짜 발톱 깎는 선생님이 진짜 힘들었는데 혹시 생인발이라고 아니? 생인발. 발톱 잘못 깎아갖고 발톱 주변에서 염증 나온 사람 아니? 이런 일이 생겼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인데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발톱을 깎는다고 깎았는데 이쪽을 너무 짧게 깎아버렸어. 너무 짧게 깎았어. 그랬더니 얘가 옆으로 걷자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뽑아버렸어. 피나대? 아프더니 여기가 곰더라고. 그래갖고 약으로 좀 치료를 해갖고 그냥 멀쩡히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너무 아파. 걷는데 그리고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 발톱 밑으로 여기 발톱이 있고 살이 있잖아. 밑으로 여기에 이렇게 자란 녀석이 계속 자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자라면서 굶었다 터졌다 계속 그래. 이게 고2 때야. 언제까지 했는지 아니? 선생님 이거 고친 게 35대인가? 이때 고쳤어. 계속 굶었다 터졌다 아주 곤욕해. 피부가 가기도 귀찮고. 피부가 오면 이거 시술하잖아 이거. 가세요. 그래갖고 안 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진짜 막 눈물 나도록 얘를 어떻게 했어? 찍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안 깎고 찍고 나오더라고. 찍고 나왔어. 이때까지 엄청 고통이었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제대로 나와. 이걸 35살 때까지. 무섭지. 진짜 엄청나게 고생했다. 피부과 가야 돼 이거는. 피부과 가면은 간단하게 딱딱 잘라가고 금세 굳이 안 가도 되겠지 하고 갔다가 안 갔다가 고생 돼지게 했지. 그 다음에 피부과 꼭 가야 되는 거. 발바닥에 티눈 같은 게 생기잖아. 티눈 생겨본 사람? 다 뺐어? 레이저. 레이저 치셨어? 빼야 돼 빨리. 저 약으로 없었어요. 약으로 없어졌어? 무슨 약으로? 바르는 거. 그 하얗게 매니커 비싼 거? 그거 되게 아픈데? 아니. 현이는 어떻게 없앴어? 냉동 치료. 어? 냉동 치료. 병원 가서? 네. 병원 가야 돼. 선생님은 습관이 있었는데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티는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 어떤 습관이냐면 집에 앉아갖고 TV 보면서 딱 뽑고서는 손톱으로 뜯는 맛? 네? 그게 원래 사마귀하고 비슷한 거야. 감각이 없어. 굳은 살 같아. 그래갖고 손톱으로 이렇게 하고 좀씩 뜯어내는 거야. 왜? 왜? 재밌잖아. 재밌어. 그래갖고 발바닥에 키웠어. 네? 키웠다고요? 처음에 요만큼 해놨어. 발바닥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야. 근데 뜯는 맛이 있단 말이야. 공부할 때 책상에다 딱 걸쳐놓고 뜯는 맛이 있단 말이야. 가세요. 근데 점점 커져. 이것도 30살 넘어서까지 그냥 키웠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니? 이만큼 되고 있어. 이만큼 됐어. 이만큼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니? 얘가 신경을 누르더라고. 아파. 그래갖고 손톱깎이 중에 이렇게 생긴 손톱깎이가 있었어 집에. 한쪽 면이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 날카롭게. 그래갖고 이걸로 탁 오려갖고 뜯어냈어. 오늘
오늘은 요만큼 뜯어내고 다음날 요만큼 뜯어내고 요만큼 나중에 이 중심부에 하얀 게 배겨. 그거를 진짜 막 생사라고 같이 눈물을 머금고 뚝뚝뚝 끊어내버렸지.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 피 조금 나고 없어지던데.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재미없니? 사막에도 다른 거 있어요. 어? 사막이요. 사막이 선생님이 그 뭐냐? 어릴 때 갑자기 여기서 사막이 조그만 게 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점점 이것도 뜯는 맛이 있거든. 뜯더니 점점 커져. 이게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더라고.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 보기 너무 흉하잖아. 그래갖고 실로 묶었어. 꽉 세게. 그럼 피가 전달되지 않잖아. 얘들도 굳은 살 같지만 세포기 때문에 영양분을 전달받아야 돼. 근데 실로 꾹 묶어버리니까 이틀 있으니까 썩더라고. 근데 뚝 떨어지던데. 근데 흉이 남았어. 야, 선생님 친구는 진짜 무서운데? 선생님 친구는 사마귀가 이 팔뚝에가 여기 나 있었어. 중학교 때 친한 애 보는데. 근데 사마귀 딱 보더니 걔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걔 이름이 도용인데 도용아 일로 와. 내 아버지하고 딱 갔는데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옛날에는 어른들은 다 집에서 담배 피셨잖아. 갑자기 팔뚝을 잡더니 담배불을 지져버린 거야. 그 뜻하지 않게 담배빵을 얻었어. 근데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서 사마귀도 같이 떠가고 떨어져 나갔어. 걔 아버지는 집에서 불로 치료를 해준다. 사마귀 되게 컸거든. 보기 싫어나고 툭 찢어버렸어. 야, 선생님은 옛날에 아는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있던 학원에서 알바를 하던 대학생 선생님이었거든. 어느 날 보니까 다른 학원 영어 선생님이 됐더라고. 근데 그 학원에 강의실 빌려서 있어서 갔더니 그 학원에 있어. 근데 눈에 거슬리게 윗입술에 블랙헤드 같은 게 생긴 거야. 선생님 블랙헤드 못 참거든. 짜줘야지. 선생님 나와봐. 이거 짜자. 하고 막 억지로 짰는데 안 짜지는 거야. 되게 아픈데 미안하잖아. 그래서 야 이거 내 다음 주에 와서 새로 짜줄게. 더 짰다가는 피 너무 날 것 같아. 다음 주에 짜줄게.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선생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라 갔더니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못 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블랙헤드 여기 있던 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거 선생님 그거 점이에요. 점도 짜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점을 짜줬어. 레이저 치료 안 받고. 점 짜야 되는 사람 얘기해줬어. 얘는 짜줄게. 자, 그래서 이런 한계 진동수가 있다라고. 그렇다면 얘가 갖는 에너지는 얘가 얼마의 에너지 때 올라갈 수 있다고? 얼마의 에너지 때? HF0란 에너지 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암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암수의 크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식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 만약에 F가 충분히 크다면 공급하는 에너지는 얼마에? 전자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HF가 되지. 이 HF 중에 얘는 HF0만큼은 벗어나는 데 쓰지. 그럼 나머지는 전자가 갖는 뭐가 되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돼. 얘를 EK 맥시멈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더하기 EK 맥시멈이 돼버렸대. 즉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HF-HF0다라고 얘기해. 얘는 일정한 값이지.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진동수가 커야지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계된 방정식을 우리는 광전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또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2 곱하기 VS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HF라는 에너지는 일부는 이람수로 변하고 나머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됐다. 또 HF라고 하는 녀석은 이람수고 이 값은 2 곱하기 VS라고 쓸 수 있다. 또 HF라고 하는 값은 자 얘는 HF0라고 쓰고 똑같이 EK 맥시멈이라고 쓸 수 있다. 또 HF라고 하는 것은 HF0 더하기 뭐가 된대요? 이 VS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심해야 돼. 엄청 많은 문제들에서 이 EVS라고 하는 에너지는 얼마로써 줄이라는 단위를 안 쓰기에는 전자볼트라는 단위를 써. 주로 많이 전자볼트라고 써. 전자볼트 EV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 그리고 플랑크 상수가 들어간 대부분의 값들은 누구로 계산해?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환산해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는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맞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효과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전효과는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서 금속에 숙박되어 있으므로 이 인력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지만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어질 수 있다. 이때 금속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표현해주고 W라고 한다.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그 금속의 이람수보다 커야지만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으므로 특정한 값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만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 진동수 F0보다 작다면 광전자는 전혀 생길 수가 없다. 즉 문턱 진동수 F0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와 같은 빛의 진동수를 말하며 즉 W는 HF0가 되며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경우에 HF가 W보다 작은 경우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작으므로 전자가 금속에서 방출되지 않는다.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광자는 전자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작으므로 광전자가 방출되어지지 않는다. 또 아무리 많은 수의 광자가 충돌하더라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상이 안 되므로 단 한 개의 전자도 방출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세든 약하든 문턱 진동수 이하의 빛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 이유는 광자 하나는 전자 하나에만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자,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상인 경우,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 이상이므로 광전자가 방출되어진다. 이때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므로 광자와 충돌한 전자는 즉각적으로 튀어나온다.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전자와 충돌하는 광자 수가 많다는 뜻이야. 빛의 세기는 앞으로 에너지가 아니고 광자의 수다. 즉 전체 에너지는 크지만 광자 하나 갖는 에너지는 어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는 광자 수가 많다는 거야. 자,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갖는 광자가 많으면 광자 하나당 광전자 한 개가 방출되지니까 방출되는 광전자 수도 많아지겠지. 방출하는 광전자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전류가 세다. 광전류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광전자 수도 빛의 세기에 비례해요. 증가하게 된다. 아래 그림 보면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는 자 HF라는 에너지를 일부는 이람수로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사용한다. 빛의 세기에 약하면 작은 수의 광자가 나오고 빛의 세기가 크다면 많은 수의 광전자들이 방출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의 진동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관계가 있다. 자,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 K는 광전자 한 개의 에너지에서 금속의 일함수를 뺀 값으로 담은 것 같다. 이 K는 HF-W라고 한다. 따라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옆쪽에 광전 방정식이 되고 기울기는 직선인데 그 기울기가 여기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일 경우에는 플랑크 상수 H가 된다.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H고 모든 금속에서 같다. 그래프가 가로축과 만나는 이 점을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이 문턱 진동수 그리고 그래프 연장한 수를 세로축과 만나는 그 축에 대한 접점이 바로 누가 돼? 절편이 이람수 값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전력과 관계된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광전 방정식을 그대로 표시한다면 광전 방정식에서 얘가 받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HF0라는 값이 되겠지. 뒤에는 항은 이람수가 되겠다. 얘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자, 가로축은 x 대신에 f에 대한 축이고 세로축은 운동 에너지에 관한 축이야. 얘는 운동 에너지 원래 0까지밖에 없지. 자, 진동수 처음에 0이라면 아무런 운동 에너지 안 나올 거야. 진동수 증가해도 처음에는 아무 반응 안 일어날 거야. 그러다 언제부터 반응이 일어나지? F0라는 진동수도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H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될 거야. 이 그래프를 연장시켜서 Y축, 즉 에너지축과 만나는 축이 되는데 이 값이 HF0고 이 축이 바로 이람수 값이 되는 거야. 정확히 마이너스 HF0가 되겠지. 이게 이람수다. 자, 이때 만약에 빛이 F라는 진동수로 공급해진다면 얘는 지금 현재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이 전체 에너지를 뭐라고 해? HF라고 하는 전체 에너지가 되겠지. 이 에너지 중에 요만큼에 해당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버리고 요만큼에 해당한 에너지는 이람수 값이 됐다라고 해. 즉 HF라는 에너지는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람수 값이 됐다. 그래서 광전 방정식을 만족하게 된 거지. 자, 또 하나는 이런 식을 그려줄 수가 있어. 자, 양극의 전압과 진동수 관계를 얘기해 볼게. 양극 전압과 광전류에 대해서 얘기해. 자, 특정한 전압 이상에서는 전류값이 큰 변화를 주질 않아. 왜 그렇지? 광전자 수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야. 근데 전압이 점점 작아지면은 광전류가 감소할 거야. 왜 감소하지? 당기는 게 방향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당겨진 녀석이 극히 적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류가 0인데도 불구하고 광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에너지를 가진 녀석들이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도. 그러다 마이너스 전위를 걸으면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서 0이 돼버려. 이 전압이 바로 뭐가 돼? 정지전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정지전압이야. 자, 얘는 일반적인 약한 빛이라고 하자. 강한 빛을 쪼여주면 어떤 일이 생기지? 강한 빛을 쪼여주면 광자가 더 많지. 광자가 많으니까 광전자 수가 증가해. 하지만 정지전압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정지전압 갖는 의미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정지전압이 갖는 의미는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야.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자, 여기에 이 그래프까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금속판에 같은 세기로 빛을 줬대. 누구만 다르게 했대? 진동수만 다르게 했대. 자, 이때 양극의 전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광교율. 자, 얘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렇게 돼. 빨간 아이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양극의 전압이 이렇게 돼서 이게 V1이라는 정지 전압이야.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전압을 가졌대. 얘는 마이너스 V죠.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 폭이 뭐가 된다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 차이지. 운동 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얘 운동 에너지가 커, 얘 운동 에너지가 커. 폭이 넓을수록 운동 에너지 큰 거야.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큰 빛이란 얘기지. 얘는 서로 다른 진동수에 빛이 들어온 거야. 이때 F1이라는 진동수는 F2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광전 효과를 한번 다시 마무리 한번 해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모든 시험에 다 나와. 그래서 광전 효과 살펴보고 빛의 이중성 얘기와 물질의 이중성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질문 없으면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졸려? 힘이 없어? 너 재미가 없구나. 배고파요. 배고파? 빨리 밥 먹고 가.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 네, 안녕.